안녕하세요. 저희가 그동안 몇 편의 필리핀 관련된 영상을 찍었는데요. 오늘은 필리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학연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학연수, 이곳에서 어학연수 경험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학연수를 갔다 온 거는 한 2년은 안 됐네요. 한 만으로 1년 정도 지났고요. 어학연수를 세부 쪽으로 3개월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4개월 뒤에 와이프랑 다시 이곳에 와서 지금 한 5개월째 와이프랑 같이 이곳 세부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저희 부부 소개를 하자면 저희는 이제 30대 후반이고요. 와이프는 30대 중반, 저는 30대 후반에 되어 있고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이제 필리핀을 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필리핀 어학연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내용을 공유해 보면요. 필리핀에서 어학연수 하면은 유명한 곳이 세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세부나 바기오나 클락 이렇게 세 지역이 있는데 제가 다른 지역은 못 가봤어요. 세부에서 이제 공부를 했고 뭐 세부에서는 제가 시땡땡 어학원에서 3개월 동안 이제 어학연수를 했고요. 그렇지만 다른 학교도 구경을 몇 번을 가봤어요. 그래서 Q땡 어학원도 가봤고요. 3땡 어학원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한 설명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 내용을 아주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보면 보통 대부분은 한국에서 이제 에이전시 통해서 어학원을 선택하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에이전시 통해서 어학원을 선택하면은 입금이 되고 비행기 그 날짜가 정해지면 비행기를 티켓 타고 해당 날짜에 이제 떠나시면 되는데요.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 금액일 것 같아요. 뭐 인터넷에서 많이 나와 있지만 금액은 사실 언제 떠나냐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 차가 많이 난 것 같아요. 한국에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어학원 같은 경우는 한국 뭐 초중고 대학생들이 방학을 하는 시점을 전후해서 가장 비싸고요. 반대로 그 시점을 피하면 상당히 이제 저렴한 가격에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부분은 1인실을 쓰느냐, 2인실을 쓰느냐, 4인실을 쓰느냐 이것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1인실을 사용했는데 보면 2인실, 4인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제가 3인실 쓰시는 분이었고 저는 1인실을 썼는데 같은 3개월 같은 기간대에 있었을 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52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분 3인실 쓰시는 분 같은 경우는 한 뭐 3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가격 차이가 있죠. 근데 상세 가격 내용을 보면 사실 그 1인실과 2인실의 가격 차이가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빨리 예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금액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에이전시가 그렇게 많이 남긴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에이전시 통해서 안전하게 오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나오자마자 공항 그 이제 도착하는 출입구 쪽에 보면은 온통 그 어학원에서 픽업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어학원에서 픽업 오심을 따라서 학교 버스를 타고 이제 어학원까지 가시게 될 거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착을 보통은 그래요. 토요일 날 또는 일요일 날 필리핀에 들어오시게 되고 수업은 월요일부터 이제 오리엔테이션 있고 이렇게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오시게 되면 보통 토요일과 일요일은 숙소에서 자유 시간을 갖게 될 거고요. 다음 날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제일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할 겁니다. 이제 규칙들 이 어학원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 규칙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레벨 테스트를 볼 거예요. 이제 그룹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레벨의 친구들끼리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룹 테스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후 시간에는 이제 생활에 필요한 어떤 물품들을 사기 위해 물품들을 사기 위해서 아마 근처에 있는 대형 쇼핑몰에 가고 뭐 핸드폰 유심이나 아니면 이제 사용할 돈에 대한 어떤 환전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쇼핑몰 투어를 잠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공부는 다음날 화요일부터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학원에 이제 한국인 비밀이 없다 보니까 음식은 한국인 입맛에 맞게 잘 나오고요. 다만 음식에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뭐 열을 주기로 거의 동일한 음식이 나오다 보니까 좀 이제 지겨울 수가 있죠. 지겨울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어학원 설명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스파르타,
세미 스파르타, 그 다음에 일반 어학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있던 시땡땡 어학원은 스파르타 어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나갈 수가 없고요. 금요일 수업 끝나고 5시쯤 되겠죠. 그때 나가서 일요일 저녁 9시까지 외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단 금요일날 나가서 밖에서 아예 주무실 수는 있지만 들어와서 주무실 경우에는 11시 통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와서 주무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게 되어 있죠. 시땡땡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뭐 체육 시설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큰 리조트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크게 둘러싸여 있고 가운데 이제 큰 수영장도 있고 운동할 수 있는 짐이 있고요. 그런 구조라서 또 이제 기숙사들 방의 어떤 면모도 보면 여느 어학원보다는 깔끔했던 것 같습니다. 식당도 그렇고요. 시설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고 또 제가 가봤던 큐땡 어학원은 일본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뭐 일본인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한국인 비율이 없어요. 거기는 이제 한국인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근데 거기는 이제 IT 파크라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굉장히 도심 한가운데요. 그래서 좀 정신이 없고 상대적으로 수업을 받는 어떤 교실도 좀 정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느낀 공부하는 그 교실의 느낌을 말하는 거였고요. 수업의 내용은 좀 다르겠죠. 수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건축 수업을 들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평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가봤던 3땡 어학원 같은 경우 3이죠. 3땡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역시 한국인 비율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는 일본인 사장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인 비율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거기도 뭐 어떤 클래스에 대한 수준은 뭐 많은 좋은 평가가 있는 것 같은데 우선 건물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일본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인 비율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고자 하시는 분들, 학습을 위해서 않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한국인 사장이 아닌 어학원, 한국인 비율이 낮은 어학원을 선택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일 중요한 수업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핵심인데 보통 수업은 오전 8시 15분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선택한 클래스에 따라서 뭐 최대 9클래스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5클래스, 6클래스 이렇게 자기가 선택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금액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8시에 시작해서 오후 최대 5시까지 이렇게 수업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 1시간은 보통 45분 하는 곳도 있고 50분 하는 곳도 있고 5분 쉬는 학교도 있고 10분 쉬는 학원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얘기를 하자면 선생님들 나이대는 보통 20대 초반에서 대부분이 20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헤드 티처라고 해서 이제 좀 뭐랄까 연륜 있는 선생님을 제외하고 주 선생님은 다 20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 90% 정도는 여성 선생님이시고 한 10% 정도가 남성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좀 어리다 보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친구처럼 많이들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너무 친해지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수업이 이렇게 좀 너무 수업 같지 않게 진행되는 거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면서 공부하는 게 개인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의 영어 수준이 학생들의 가르침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선생님 수준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필리핀 하면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이제 다른 웨스턴 축에 비해서 네이티브 스피커가 이제 있는 나라에 비해서는 수준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물론 영국이나 뭐 미국 쪽으로 가시는 거에 보다는 수준이 낮다기보다는 발음 부분에서 뭐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낀 바로는 이쪽 학원에 계신 선생님들의 발음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필리핀 사람들의 영어는 필리핀식 발음을 해요.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달라요. 영어하고 다르지만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영어는 거의 뭐 웨스턴 사람들의 어떤 악센트하고 발음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제가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많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또 언어적 수준도 문법이나 그 선생님들이 영어를 구사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꽤 대부분 다 이제 대학은 당연히 졸업을 하셨고요. 또 영어를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분들도 네이티브 스피커는 아니에요. 다만 학교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기 때문에 영어에 익숙하신 분이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그들이 생활에서 쓰는 어떤 표현들 있죠. 이런 거는 이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뭐 어차피 그건 그 지역사회가 쓰는 어떤 영어적 표현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충분히 선생님들의 영어 실력만을 놓고 봤을 때는 한국에서 오는 초, 중 수준의 학생들의 수업을 가르치기에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수준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많이 배울 수 있을까? 3개월, 과연 3개월 공부를 하면 한국에 올 때는 막 영어를 엄청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건 참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3개월이란 기간은 영어를 배우기에는 충분치 않은 기간인 건 분명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3개월은 내가 영어를 말하고 들을 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우치는 기간인 것 같아요. 3개월 동안은 계속 문제점만 발견돼요. 아, 내가 뭐 안 되는구나, 내가 뭐가 부족한 거, 이거에 익숙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 그걸 고치기는 사실 힘들어요. 물론 그러한 과정이 이미 한국에서 다 준비해 오신 분께는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국에서 최대한 모든 준비를 꼭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 보면은 애플은 아는데 애플의 스펠도 잘 모르시고 오는 정도의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여기 오셔서 뭘 하게 되냐면은 매일 영어 단어를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여기까지 와서 영어 단어를 외운다. 굉장히 시간 낭비고 돈 낭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급, 초급 정도의 영어 단어는 충분히 외워오셔야 되고요. 특히 여기서 영어 문법을 선생님에게 기대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법이라는 것은 한국말로 설명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 형용사, 전치사, 부사, 동사, 명사, 현재 완료형 이런 것들을 영어로 배운다?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여기 선생님들은 당연히 한국말을 모르니까요. 뭘 물어보면 모든 걸 다 영어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영어 단어를 충분히 외워올 것, 그 다음에 적어도 기본적인 문법은 외워올 것. 물론 이 두 개가 마스터가 되어 오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한 번쯤은 다 훑어보고 와야 된다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건 3개월 뒤에 얼마나 발전해 있을까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영어의 기초가 부족하셔서 오신 분들 많이 봤는데 떠나실 때까지 크게 발전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또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영어의 기초가 없이 여기를 오게 되면은 수업의 흥미를 잃어요. 수업을 들어가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이 없고 수업을 들어도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너무 많이 못 알아듣고 하면 흥미를 잃고 어느 순간 수업을 놔버리고 주말에 나가서 노는 거에 집중을 하고 한국인들과 어울리는 거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계속 긴장감을 갖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가기 위해서 호주나 뉴질랜드로 워킹을 가기 위해서 거쳐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또 가기 전에 어떤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의 그런 의미에서는 또 어느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개인적인 영어 실력은 사실 여기 오기 전에는 글쎄요, 한국에 있는 영어 신문, 헤럴드 코리아나 이런 신문을 기준으로 말하면 사전 없이
그냥 읽었을 때, 아무 기사나 읽었을 때, 뭐 전체적인 맥락은 다 이해하지만 사전 없이 읽으면 한 60% 정도 사전 없이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였고, 제가 떠날 때의 느낌은 75%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물에 대한 향상치는 높지 않은 것 같아요. 들어왔을 때랑 떠날 때의 내 영어 실력이 어떤 결과물만 놓고 보면 높은 향상을 보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얻었던 가장 큰 요소는 한국에 돌아가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겠다. 영어 말하기나 영어 듣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 부족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더 나아갈 수 있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어학연수는 영어를 마스터하기엔 어렵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결론을 내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필리핀 어학연수를 뭐 추천한다 안 한다 어느 정도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필리핀 어학연수는 분명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렴한 가격에 어느 곳에서도 받을 수 없는 1대1 수업을 뭐 하루에 4시간 이상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선생님들의 어떤 영어적인 실력에 대한 걱정은 제 개인적으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좀 자기는 고급 어떤 영어를 배우고 싶다 하면은 일반 ESL 코스보다 IELTS 코스나 이런 아카데미 코스를 보신다면은 그런 부분은 더더욱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필리핀 어학연수는 주로 3개월을 많이 오세요. 뭐 제가 본 분 중에서는 뭐 6개월 있으신 분도 있으신데 예외적인 케이스고요. 3개월을 오시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기간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는 곳은 전 없다고 봐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돌아갈 때 큰 어떤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필리핀이라는 그 필리핀에 있는 어학원이라는 곳이 수준이 낮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나라로 더 길게 어학연수를 가시기 위한 어떤 준비 단계에서 필리핀을 오신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고요. 또 한국에 돌아가서 앞으로 더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더 한 단계 더 올려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필리핀 어학연수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